유방암 별거 아닙니다. 당신도 암을 이겨내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나는 유방암을 이렇게 이겨냈다 편을 같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은하 작가가 말하는 암을 치료하는 마음의 환경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들으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주는 파괴력. 우리 몸과 마음은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따라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으로 치우치게 된다. 교감신경으로 치우친 것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몸이 망가진 상태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당과 저체온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것은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고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몸 안의 염증을 높인다.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저체온은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우리 몸은 발열을 통해 치유 반응을 한다. 일본의 고토 곤자는 명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했다. 명현 반응은 몸이 신경계 균형을 잡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부종,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부교감 신경의 반사작용이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돌발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두 축에 해당하는 일정한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 환경이 불규칙하면 신경계는 스트레스로 인식한다. 암 환자는 불면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도 발병 전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고 수면의 질이 낮았다. 몸이 좋아진 척도의 하나로 쉽게 잠들 수 있고 깨지 않고 6, 7시간을 잘 수 있는 능력을 본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백색 소음을 자기 전에 듣고 있다. 백색 소음은 숲속의 바람소리,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소리, 빗소리, 파도소리 등의 자연의 소리이다. 실험에서 백색 소음은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백색 소음은 인간 뇌파 중 알파파를 활성화하고 베타파는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뇌파는 뇌신경의 신호 전달 시 생기는 전기의 흐름으로 알파파, 델타파, 세타파, 감마파, 베타파로 분류한다. 알파파는 정신적으로 안정적일 때 나오는 뇌파로 엔돌핀이라는 치료 호르몬을 분비한다. 베타파는 긴장하거나 깨어있을 때 발생하는 뇌파다. 수면 장애가 있는 환우들은 평상시에도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기 전에는 조용하게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자. 스트레스는 성장 촉진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소판을 끈적거리게 하고 뇌졸중, 심장 발작, 암을 생성하게 한다.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가지면 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한다. 반면에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가지면 뇌는 암을 방어하는 면역 체계를 차단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낸다. 2010년 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쥐보다 암의 확산 속도가 3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 우리의 면역 기능을 차단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균들은 기회 감염성 유기체라고 부르는데 환경이 형성되면 언제든지 질병으로 발전한다. 몸 안에 세균, 박테리아를 지니고 있는데 왜 대다수 사람들은 건강한 상태로 있는가는 면역력에 따른 것이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설명한다. 당신이 박테리아 감염으로 설사를 하는데 동시에 사자가 쫓아올 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위기 상황이므로 몸 안의 모든 에너지는 박테리아를 신경 쓰기보다 사자로부터 도망하는 것에 다 소모된다.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해야 박테리아를 처리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몸 안의 지방을 축적하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혈당도 상승한다. 스트레스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는 상태가 된다. 스트레스가 자주 반복되면 교감신경계의 긴장도가 달라진다. 자극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의 흥분이 올라갔다가 스트레스 환경이 안정되었어도 몸은 이전의 상태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교감신경 흥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다. 암 환자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자신의 평상시 호흡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깊은 호흡이 어렵고 호흡이 가빠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본인이 인지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다. 불안, 분노, 공포, 외로움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감정들이다. 내가 어떤 감정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몸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교감신경계는 감정의 종류보다는 감정의 자극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 스트레스의 감정들이 몸에 끼치는 악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 불안의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교감신경은 항진되어 신체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 체계를 누르고 혈당을 올리고 지방을 축적한다. 우리의 몸은 암세포와 싸울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암 환자가 많이 가지는 감정은 암의 재발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것이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누구나 이런 감정을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불안과 공포를 매일 마음에 품고 있다면 단지 이 생각 때문에 몸의 면역 체계가 얼어붙게 된다. 뇌는 익숙한 감정들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교감신경 흥분을 지속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내 몸의 정상 상태라고 인식해버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뇌는 불안 상태를 정상으로 인지하고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들을 왜곡해버린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란 마음이 환경에 상관없이 평온한 것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해서 평안을 가져야 한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평안에 대한 구절이 있다. 감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신체의 면역력에 엄청난 힘을 공급한다.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일상의 행복감. 현재는 고도 성장이 끝났기에 도파민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도파민 금단 증상으로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있다. 이런 도파민 같은 쾌감과 소소한 행복감은 다르다. 내가 평상시 행복한 순간들이 언제였던가를 생각해보자.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인가? 아니면 작은 공원의 들꽃을 보고 느낀 순간인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다. 과도한 쾌감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쾌감이 언제든지 우울, 불안, 분노 등으로 바뀐다. 성취 지향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은 암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 성취 지향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삶을 여유롭게 즐기지 못하고 열심히 자신과 가족과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달려온 것뿐이다. 이제는 우리 삶의 큰 스트레스를 작은 즐거움으로 해결해야 한다. 먼저 잠자는 것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생존과 관련된 두 가지가 안정될 때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다. 뇌는 익숙한 것에 반응한다. 뇌는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 예측 가능한 회로를 더 선호한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숙면하지 못해 짜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면 다음으로 예측 가능한 감정은 피곤하다일 것이다. 뇌는 내가 짜증을 느끼는 순간 피곤을 느끼는 상태로 몸을 세팅할 것이다. 뇌는 짜증의 감정이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다. 뇌는 매일 반복하는 것에 반응한다. 뇌를 속이려면 당신이 매일 느끼는 감정을 감사와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보자. 처음에는 뇌가 당황할 것이고 다시 당신의 원래 익숙한 감정으로 유혹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뇌는 당신의 새로운 회로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감정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뇌는 평상시에 익숙한 상태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익숙한 상태를 표준적인 상태로 뇌가 세팅해 버린다. 뇌 안에서 익숙해진 것들이 습관이다. 화를 내는 방식, 잠자는 방식, 식습관, 일을 처리하는 방법, 좋아하는 음식 등 이미 수많은 습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뇌가 좋아하는 것은 행복한 감정이 아니다. 뇌는 슬픔이든 우울함이든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불안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이 익숙하다면 뇌는 그 상태에서 안심한다.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J. 데이비슨 교수는 우울증 환자와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 사람들을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을 보여주고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조사했다. 두 그룹 모두 즐거움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그 활성화가 유지되는 시간이 달랐다. 우울증 그룹은 단 몇 분만 활성화되었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 그룹은 1시간 가까이 뇌 활성도가 유지되었다. 이 실험은 우울증이 습관이 된 사람과 즐거움이 습관이 된 사람의 차이를 보여준다. 우울증 그룹도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금방 잊어버린다. 뇌는 자신이 선호하는 감정은 오래 유지하고 낯선 감정은 금방 망각하게 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과 의사 박용철이 쓴 감정은 습관이다에서는 감정 수첩을 쓰라고 제안한다. 하루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수첩에 적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번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당신의 상황, 기분, 감정들을 간단히 적어본다.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면 그 감정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습관으로 채워진 나를 긍정적인 나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자. 나의 기본적인 감정의 습관은 부정인가 긍정인가를 살펴보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부정적인 생각이 쭉 따라오는가? 아니면 별거 아니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가? 암을 치료할 때 부정적인 감정 습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생각하고 온갖 부작용들과 결과들을 생각해낸다. 미국의 나키아 고든 박사는 웃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실제로 웃는 것처럼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건강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이끈다.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팀은 1938년부터 75년 동안 소년 724명을 뽑아 2년마다 그들을 인터뷰하며 평생에 걸쳐 그들의 삶을 추적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윌딩전은 2015년에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가 밝힌 행복한 삶의 비결은 바로 인간관계였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연결이 긴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친밀함의 깊이가 중요했다. 좋은 인간관계는 몸, 마음,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소수의 사람, 특히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가 행복의 원천이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사람도 이 소수의 사람일 것이다. 암에 걸렸을 때 나는 배우자를 원망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분노했다. 나는 이런 감정 상태가 암투병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책임 회피의 감정일 뿐이다. 나의 몸에 일어난 결과는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무엇을 상상했는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잠을 몇 시간 잤는지의 습관들이 몇십 년 누적된 결과가 현재의 나인 것이다. 또한 치유의 주체도 병원, 의사, 약사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운 동료를 존중할 때 치유가 빨라진다. 암에 걸리고 나니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남편, 자녀,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동생, 가까운 친척,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나의 투병을 응원해 주었다. 지금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원동력도 이들의 사랑과 섬김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은 정말 행복한 것이다. 대부분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이기도 하다. 암 투병하는 시간에 이런 행복한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글을 쓰다가 밖으로 나가서 공원 한 바퀴를 돌며 행복감을 맛본다. 자전거 타는 아이들,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들,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의 행복한 모습을 마음에 담아온다. 이럴 때 내 마음에 소소한 행복감이 쌓여가고 새로운 습관의 회로가 열린다. 글로 써보자. 오늘은 싱싱카를 타는 아이들을 보니 행복하다. 맛있는 복숭아를 먹어서 행복하다. 자꾸 글로 쓰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 뇌에서는 행복함을 익숙한 습관으로 인지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마구마구 분비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무장한 말. 해암요양병원 이재영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했던 말이 있다. 암 환자는 무의식까지 바꿔야 암이 제발 전이 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습관을 바꿔야 세포의 핵까지 전달되는 정보들이 바뀐다는 것이다. 운전하는 사람은 기술이 완전히 체득되어서 지금 운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행한다. 암 환자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치유에 적합한 식단과 생각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무의식은 정신의 90%를 차지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된다. 반면 의식은 정신의 10%에 불과하고 논리로 표출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의식은 이미 상상을 통해 안 되는 상황을 떠올린다. 우리는 무의식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안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잠재력이 있다. 유전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지속적인 자극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 평균 33회 이상의 부정적인 암시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힘들어.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일단 뇌는 부정적 회로가 익숙해지면 그것을 정상으로 인지하고 부정적 몸 상태를 만든다. 우리는 몸에 박혀있는 부정적 회로를 끊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말에는 엄청난 실제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된다고 상상해보자.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말하고 바라보고 상상한 결과이다. 이렇게 한다고 될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살던 대로 살래. 이런 식의 생각과 말은 신경회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1949년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는 뇌의 망상 활성계 RAS 기능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RAS는 정보가 뇌로 들어가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지 무사할지를 결정한다. RAS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결정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맞는 정보를 나에게 들어오게 한다. 프랑스의 약사인 에밀 쿠에는 RAS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날이 갈수록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했다.
많은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은 하루에 20번씩 2번 이 말을 하면서 병을 고쳤다. 뇌는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에 명령을 내린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기 위해서 몸에 좋은 호르몬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실제로 몸이 좋아진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라고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로이트는 현대의 어떤 의약품보다 몇 단어가 더 효과적인 의약품이다라고 했다. 말이 약이 된다니 나는 말의 힘을 알았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나의 부정적인 말들의 결과를 현재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암이 몸에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태도, 말로 인함이다. 아트 마크먼 인지과학 교수는 우리를 고차원의 현명한 행동으로 이끄는 것은 생각의 습관이다라고 했다. 똑똑한 지능이 똑똑한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다. 의식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9주 동안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무의식에 긍정적인 길이 생긴다. 이것을 확언 또는 선포라고 부른다. 나는 확언보다는 선포라는 단어를 더 좋아한다. 내가 했던 첫 선포는 나는 우아하다였다. 짜증을 내고 화내는 내가 아니라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하는 나를 상상했다.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것을 노트에 썼고 주위 가족과 동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나는 우아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다들 재미있다는 듯이 킥킥거렸다. 자꾸 말하다 보니 완료형으로 선포하는 게 더 힘이 있었다. 나는 우아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한 지 2년이 지났고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약국의 환자들도 나를 친근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원리 원칙을 좀 냉정하고 차갑게 말했다면 지금은 같은 내용을 말해도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한다. 아이들도 변한 내 모습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면서 지금에야 말하지만 엄마의 화내는 모습은 솔직히 끔찍했어요 하며 웃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이전의 내 모습이 부끄럽고 자괴감도 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변화되어서 기쁘기도 하다. 이런 변화는 어렵지 않았다. 뇌의 RAS가 나의 우아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다. 힘들게 노력하는 의지보다 즐거운 상상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아주 건강해진 나를 상상해보자.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눈을 감고 신 음식을 먹는다고 상상만 해도 입에는 침이 고인다. 현실은 지금 무릎이 아프고 입에는 구내염이 나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생생하게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면 몸이 좋아진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처음에는 상상이 어려웠다. 하지만 즐거운 상상은 힘이 들지 않는다. 고통스럽지도 않고 효과적이다. 가장 쉬운 치유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 상상하는 것을 노트에 쓰면 된다. 나는 잘 걷는다. 나는 식사를 잘한다. 나의 세포막은 튼튼하다. 우리는 지금 힘든 표준 치료를 견디어냈다. 그것에 비하면
건강한 나를 상상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작은 노트를 준비하자. 그리고 나의 건강한 몸을 위해 선포한 내용을 적어보자. 우리는 긍정의 회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부정문을 써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밀가루를 먹지 않는다라고 쓰지 말고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먹는다라고 표현하자.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건강 선포문을 적을 수 있다. 처음에는 너무 먼 목표를 잡지 말자. 훈련이 되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상상하고 선포할 수 있다. 먼저 3에서 6개월의 건강 목표 수치를 잡는다. 나의 백혈구 수치는 5,000 이상이다. 나의 LDL 수치는 130 아래이다. 나의 골다공증 수치는 올라오고 있다. 나의 NK 활성도는 500 이상이다. 나의 시신경은 재생된다. 나의 자궁은 건강하다. 나의 에너지 대사는 정상이다. 나의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잡는다. 나는 체중이 정상이다. 나의 관절은 1시간을 걸어도 쌩쌩하다. 처음에는 10가지만 노트에 써본다. 이렇게 매일 선포하면 나의 무의식의 뇌는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백혈구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골수에서 열심히 백혈구를 만들고 NK 세포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좋은 음식을 먹고 싶게 한다.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TPO-AB 자가 면역 항체는 1년 만에 75에서 15로 뚝 떨어져 정상이 되었다. 자기를 적으로 여기는 자가 면역 질환은 잘 관리하는 것이지 완전히 좋아지는 것이 어렵다. 백혈구 수치도 좋고 염증 수치인 CRP, ESR 등도 정상이 되었다. 생물학자 글렌 라인은 실험실의 암세포에 원래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하는 실험을 했다. 선포를 들은 암세포는 대조군보다 40% 성장이 억제되었다. 또한 세포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트는 암 환자가 마음속에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들면 유전자가 재배열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와타나베 요시노는 본인이 폐암에 걸렸다. 그는 매일 조깅을 하며 암을 짓밟고 암이 줄어드는 것을 상상하며 확언했고 마침내 완치되었다. 생물학자와 정신과 의사도 이 비밀을 알고 연구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실행력에 달려있다. 아직도 박사니까 됐었겠지. 내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곧바로 노트를 꺼내서 건강 선포문을 적어보자.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행동 습관 만들기. 우리가 하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을 가진 에너지로 본다. 파동이 에너지로 목표물에 도달하면 반응이 나타난다. 우리가 긍정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실제적인 에너지, 즉 힘이 있다. 들려지는 말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동양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이 기본적인 치유법이다. 기는 에너지 곧 파동이고 혈은 우리 몸의 물질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기를 바꿀 수 있다. 암 환자는 기혈순환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파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바꿔야 한다. 우리 삶의 95%는 7세 이전의
무의식에서 다운로드된 영향력으로 산다고 한다. 7세까지의 뇌는 상상 영역이라고 불리는 세타파가 강하다. 세타파는 일종의 최면 상태인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그대로 흡수한다. 부모, 형제, 공동체의 규칙들을 아이들은 그대로 다운로드한다. 이미 형성된 95%의 무의식을 바꾸는 도전이 필요하다.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면과 반복을 사용하면 된다. 최면은 상상력의 영역이고 반복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글로 써서 냉장고에 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안일 뿐이다. 반복이 아니다. 행복한 상태를 상상하고 반복해서 나는 지금 행복해 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씩 어릴 때 잠재의식에 잘못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바꿔나갈 수 있다.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잠재의식을 활용하고 바꾸는 방법을 빨리 배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유방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암이 생기는 환경들에 대한 이해, 식이요법, 보충제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의 일부분이다. 이제는 더 근원적인 부분을 교정해야 한다. 바로 나의 무의식이다. 지금부터 부정적인 모든 언어 습관을 끊고 긍정적이고 밝은 언어를 사용해보자. 가족과 언어 습관을 체크하고 서로 교정해주는 방법도 좋다. 우리 가족은 취소해라는 말과 취소할게라는 말이 유행이다. 부정적인 말이나 나쁜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취소해라고 말해준다. 그럼 바로 취소할게 하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정의 언어 습관이 교정된다. 몇 개월만 이렇게 하면 가족들 사이에 부정적인 비아냥과 질책들이 사라진다. 취소해 라는 말 속에는 이 말이 정말 실행되는 걸 원해? 아니면 이 말을 취소해야 해. 왜냐하면 내뱉은 말은 사실이 되니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가족은 우울하거나 힘이 없을 때에도 나는 지금 힘이 난다, 행복하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놀이 문화가 되었다. 나는 지인에게 선포하기에 대한 내용과 10배의 매출을 올리는 선포문을 알려주었다. 지인은 전화로 암보험을 소개하는데 초보 상담사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한 달에 7건 정도의 계약을 하던 지인은 이 선포를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주위에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본다고 한다. 이 사례처럼 우리가 긍정의 선포를 하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끌어올려지고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어려워 보이던 일들도 술술 풀리기 시작한다.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긍정의 선포를 하면 우리의 뇌는 모든 역량을 끌어올려 면역력을 올리고 좋은 호르몬을 분출하고 신경계는 균형을 이루어 결국에는 최상의 건강 상태로 이끌어진다. 나의 건강 선포문을 예시로 제시한다. 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다. 영역은 개인적 성취, 건강, 재정, 성격, 가정, 직장,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10가지를 적어본다. 이 선포는 뇌의 잠재의식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작업이다. 내가 확신에 차서 말하고 노트에 쓰고 이것을 매일 읽는 것만으로도 뇌, 몸, 감정, 재정,
가정, 인간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핵심은 선포문을 긍정형, 현재형 또는 완료형으로 쓰는 것이다. 날짜와 숫자로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대로 적는다. 건강 선포문. 나는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활력이 있고 건강해진다. 나의 NK 활성도는 500 이상으로 올라간다. 나의 수술한 가슴 피부는 정상 피부로 돌아온다. 나의 수술한 팔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나의 백혈구 수치는 6000이다. 나의 임파구 수치는 3700이다. 나의 장은 다양한 유익균으로 채워진다. 나의 세포 대사는 활성화된다. 나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균형을 이룬다. 나의 시신경은 재생된다. 이런 식으로 적고 매일 말한다. 10개로 시작하는 이유는 너무 많으면 기억하기 힘들고 목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100일 동안 실천하면 그 후에는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바뀔 것이다. 유방암 투병의 시간이 오히려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는 변화의 시간이었다. 이 책에 그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다각도에서 나누어 보았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존재한다. 유방암도 한 종류의 고통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지나가고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 이제 막 진단을 받은 환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왜 나에게 이 병이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것이다. 조금 먼저 그 시간을 지나온 선배로서 조언한다면 유방암 투병은 어렵지 않다. 쉬운 지름길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유방암의 재발, 전이를 막고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방법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한 달에 2번은 BRM 연구소에 천연물로 치료하는 암 세미나를 1년 이상 첨가하여 분자생물학과 후성 유전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치료법을 공부하고 있다. 이 책에는 내가 직접 경험한 방법론과 공부한 학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역시 방법을 찾고 또 찾는 중일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마음에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몸을 일으켜 냉장고 문을 열어보자.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일단 플라스틱 통을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바꾸자. 냉동실에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과 각종 소스류를 쓰레기통에 버리자. 야채칸에 어떤 채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10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로 채워놓자. 설탕과 식용유도 치워놓자. 된장과 고추장의 원료를 살펴보고 미국산 수입콩으로 만든 제품이면 역시 치워버리자.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를 시작해보자. 나는 이 책에서 왜 이전의 시기를 바꾸어야 하는지 내 경험과 여러 근거 사례를 들어 당신을 설득하고자 했다.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법도 제시했다. 나는 이것을 먼저 실행한 선배로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암은 두려운 병이 아니다. 암은 우리에게 그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여기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반응하면 된다. 이제 나를 변화의 시간으로 초대해보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